금요일, 시장은 안심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는 떨어졌고 S&P 500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기는 지나갔다. 전쟁은 피했다. 시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24시간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토요일, 이란은 다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국적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구조 요청 음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주식도, 선물도, 대부분의 자산은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위험은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정보는 단 하나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이 48시간의 정보가 단 하나의 가격으로 압축됩니다. 이걸 우리는 가격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발견이 아닙니다. 이건 리스크의 폭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리스크가 어디에서 터질지입니다. 유가일까요? 아니면 나스닥일까요? 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이 글로벌 리스크 체인의 가장 민감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닙니다. 이란이 무엇을 했는지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장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이 영상에서는 그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있습니다. 이란은 약속을 뒤집었고 실제 공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늦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왜 아직 이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월요일 아침, 이 모든 리스크는 어떤 형태로 가격에 나타날 것인가? 단순한 하락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연쇄 반응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가격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해체합니다. 특히 주말 동안 쌓인 정보가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압축되는지, 유가, 나스닥, 선물 시장이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내는지, 그리고 왜 한국 증시가 이 충격의 최전선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기는 끝났다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이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다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왔다는 것. 이 순간부터 리스크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장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보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멈춥니다. 주식시장, 선물시장, 기관자금 흐름 모두 정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계속 쌓입니다. 지정학적 이벤트, 군사 움직임, 정치적 발언 모든 것이 축적됩니다. 이걸 우리는 정보는 흐르지만 가격은 멈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월요일 아침, 이 모든 정보가 한 번에 가격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건 48시간 압축 리스크입니다. 금요일의 낙관, 토요일의 배신, 그리고 주말 동안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장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시나리오가 아직 가격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이 긴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터집니다. 상승일 수도 있고 급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훨씬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진짜 위험은 이란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이 사건이 어떻게 가격으로 변환되는가입니다. 같은 뉴스라도 어떤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보는 쌓였고 가격은 멈췄으며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시장은 가장 폭발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뉴스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란이 봉쇄했다, 공격이 발생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타이밍과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주말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포지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해지를 할 수도 없고 리스크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는 계속 유입됩니다. 이란의 발표, 군사 움직임, 실제 공격. 이게 왜 위험할까요? 월요일 아침 모든 참여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팔려고 하고 누군가는 해지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갭입니다. 가격이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이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건 유동성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은 그 전형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금요일, 낙관, 토요일, 배신, 일요일, 불확실성. 이 세 단계가 모두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은 단순한 개장이 아니라 압축된 리스크의 해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축입니다.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단순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운송, 제조, 전력, 물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번집니다. 이건 시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까지 상승한다면 중앙은행은 쉽게 완화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즉, 유가 상승은 금리 유동성 주식 이 전체 구조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유가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고 신호로 봅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이건 단순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공급 쇼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를 금융 리스크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축입니다. 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코스피는 한국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 내부 요인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유동성에 연결된 시장입니다. 특히 나스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사이클에 묶여 있습니다. 즉, 나스닥이 흔들리면 코스피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나스닥 한국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움직이면 코스피는 그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움직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외국인 자금은 환율과 리스크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자금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가 글로벌 리스크의 증폭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리스크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반응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건이라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큰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은 후자입니다. 정보는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월요일 변동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코스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나스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면 가장 먼저 압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자금입니다. 한국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세 번째, 환율입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건 자동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코스피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가속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월요일은 시작입니다. 이날 나타나는 가격은 단지 첫 번째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시장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계속 재평가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구조를 이해하고 반응을 읽는 것, 이게 유일한 전략입니다.